지금 당장 목을 찔러야 합니다. 지금 기도 확보 안 하면 죽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백만 장자 박 회장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입사한 지 겨우 3일 차인 신임 여비서 수인은 본능적으로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던 금빛 만년필로 목을 정확히 짚었죠. 비서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사 3일 차, 유나리는 아직도 이 건물의 공기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태명그룹 본사 65층 비서실. 유리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투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곳보다 불투명한 권력의 중심이었죠. 하리는 파견직 신입 비서였고 그 말은 곧 이곳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의미했습니다. 유나린 씨, 차 준비는 했어요? 비서실장 정문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회장님은 녹차 온도가 70도를 넘으면 안 마셔요.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문혁은 하린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을 뿐이죠. 하린은 이미 익숙해진 태도였어요. 파견직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죠. 실수하면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소모품 같은 존재. 하리는 찻잔을 쟁반에 올리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서실 복도는 언제나 고요했어요. 발소리조차 카펫에 흡수되어 사라졌죠. 하리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 우편물 분류, 차 준비, 청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실수하지 않기. 입사 첫날 하리는 인수인계를 받으며 한 가지 극비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담당 선배 비서가 귓속말로 조용히 말했죠. 강도연 회장님은 메밀 단백질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절대로 메밀이 들어간 음식이 회장님 앞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하리는 그 말을 메모장 맨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2번 밑줄을 그으며 강 회장 마이너스 메밀 단백질 절대 금지. 생명 위협. 하리는 탕비실에 들어가 찻잔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곳 65층 위에서는 다른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 유나린. 정문혁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뛰어나갔어요. 네. 회의실에 디저트 들어갔어요. 회장님 드시기 전에 접시에 옮겨 담아야 하니까 빨리 가봐요. 알겠습니다. 하리는 다시 복도를 달렸습니다. 회의실은 비서실에서 2개 코너를 돌아가야 나오는 곳이었죠. 하리는 숨을 고르며 회의실 앞 대기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임원진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는 하얀 포장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는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강도연 회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실적 보고서를 지적하고 있었죠. 이번 분기 해외 매출이 3% 감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는 5% 성장이었는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65세, 태명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그대로 묻어났죠. 하리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포장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로고가 찍힌 하얀 박스였어요. 하리는 박스를 들어 올리며 습관적으로 측면에 붙은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성분표였죠. 하리는 언제나 성분표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꼼꼼하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생크림, 바닐라빈. 하린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메밀가루.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린은 다시 한번 성분표를 읽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죠. 메밀가루 함유 마이너스 알레르기 주의. 하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강도연 회장은 여전히 보고서를 보며 뭔가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 오상태가 변명하듯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회의실 문 앞에는 정문혁이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디저트가 회장 앞에 놓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리는 박스를 든 채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디저트 준비됐으면 빨리 서빙해요. 정문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멈춰 섰어요. 실장님, 잠깐만요. 이 디저트는 빨리요. 회의 끝나기 전에 내놔야 한다고요. 정문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문혁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다그치는 느낌이었죠. 하리는 박스를 꽉 쥐었습니다. 실장님, 이 디저트 성분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문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죠. 성분표? 그게 지금 중요해요?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내놔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메밀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문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러나 곧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뭐라고요? 메밀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 레스토랑은 우리가 늘 거래하는 곳인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하린이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정문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나한테 확인받으라고요? 윤아린 씨,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에요? 파견직 주제에.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순간 주춤했어요. 입사 3일 차. 아직 정규직도 아닌 파견 계약직. 한마디 잘못하면 내일 당장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치였죠. 하지만 하린의 머릿속에는 입사 첫날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하린은 다시 한번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회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강도연 회장이 서류를 덮으며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안쪽에서 또 다른 비서가 접시를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선배 비서였어요. 정문혁이 미리 지시를 내린 모양이었죠. 안 됩니다. 하리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안고 회의실 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정문혁이 하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하린은 정문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문혁의 힘이 더 셌어요. 하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박스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쪽에서 선배 비서가 디저트를 접시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하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선배 비서가 접시를 들고 강도연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아하게 조용히.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디저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부사장 오상태도 접시를 받았고 전무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연 회장 앞에 접시가 놓였습니다. 하리는 정문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조용히 해요. 회의 방해하지 말고. 정문혁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그의 손은 하린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죠. 하린은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포크를 집어들었어요. 디저트 위에 포크를 가져가고 작은 한 조각을 떼어내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강도연이 디저트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삼켰죠. 하린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혹시 괜찮은 걸까? 혹시 성분표가 잘못 표기된 걸까? 하지만 10초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포크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오상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목을 감싸쥐었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휴, 휴. 공기를 들이마시려 하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소리였어요. 회장님, 이번엔 여러 임원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붉다기보다는 이상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백함과 붉은 기운이 뒤섞인, 그리고 점점 보랏빛으로 물들어가는 얼굴. 하리는 정문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엔 힘이 실렸어요. 정문혁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하리는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비켜주세요. 하린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하린을 돌아봤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도연에게 달려갔죠. 강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얼굴은 이제 완전히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래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급차 불렀어요? 하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패닉 상태였죠. 구급차요. 지금 당장. 오상태가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알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65층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10분은 좋게 걸릴 거예요. 강도연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은색 금속 만년필을 꺼냈어요. 아침에 비서실 책상 위에서 주운 펜이었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묵직한 금속재 만년필. 하린은 강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상태가 소리쳤습니다. 하린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쳤어? 회장님한테 그걸 들이대려고?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하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린은 강도연의 목 부분을 살폈죠. 윤상 연골과 갑상 연골 사이 정확히 그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장 그만둬. 정문혁이 뒤에서 하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이미 만년필 끝을 강도연의 목에 갖다 댄 상태였어요. 놓으세요. 아니면 회장님이 죽습니다. 하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문혁의 손이 잠깐 망설였어요. 그 짧은 순간
하리는 움직였습니다. 만년필 끝이 피부를 눌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하리는 손목에 힘을 주었어요. 뾰족한 금속 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연골막을 지나 기도로 향하는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죠. 쉬익.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기도가 뚫리면서 산소가 폐로 들어간 겁니다. 보랏빛으로 변했던 얼굴에서 천천히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인과 강도연을 바라봤어요. 강도연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거칠었던 숨소리가 잔잔해지고 파래졌던 입술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어요. 눈동자에도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죠. 할인은 만년필을 고정시킨 채 강도연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일단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 몇 분 걸린다고 했습니까? 할인이 오상태를 돌아봤습니다. 오상태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5분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할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저으며 지나간 뒤의 여파였죠. 할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문혁이 할인의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할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강도연이었어요. 5분이 마치 5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오상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정문혁은 회의실 문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구급대원 2명이 들것과 응급장비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할인은 자리를 비켜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레르기성 쇼크로 보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윤상갑상막 절개를 시행했습니다. 윤상갑상막 절개를? 구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할인을 봤어요. 그리고 강도연의 목에 박힌 만년필을 확인했죠. 정확한 위치네요. 의료 관계자세요? 아닙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할인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강도연을 들것에 옮겼어요. 만년필은 그대로 둔 채였죠.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기도 확보 장치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보호자분 동행하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오상태가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도연을 싣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피였죠. 할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윤할인. 정문혁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문혁은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비서실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정문혁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하리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디저트 접시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리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죠. 메밀향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리는 접시를 내려놓고 포장 박스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박스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포장지가 보였죠. 하리는 그것을 주워 펼쳤습니다. 성분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리는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스티커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죠. 마치 한 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하리는 손톱으로 스티커 끝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원래의 성분표였어요. 거기엔 메밀가루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메밀가루가 포함된 가짜 스티커를 위해 덧붙인 겁니다. 하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린은 두 장의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위쪽 스티커에는 메밀가루가 명시되어 있었고 아래쪽 원본 스티커에는 그런 성분이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붙인 겁니다. 하리는 스티커를 주머니에 넣었죠. 증거였습니다. 윤아린, 아직도 거기 있어요? 복도 끝에서 정문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리는 황급히 주머니를 닫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정문혁은 비서실 앞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실장님, 들어와요. 지금 당장. 정문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리는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다른 비서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정문혁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마주봤어요. 윤아린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회장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문혁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목숨을 살렸다고요? 당신이 회장님 목에 펜을 박았어요. 만약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과론이에요. 당신 파견직 주제에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기나 해요? 정문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리는 말없이 정문혁을 바라봤어요. 정문혁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밑에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실장님, 하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회장님 앞에 메밀이 들어간 디저트가 놓였습니까? 정문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레스토랑 실수였겠죠. 성분표를 잘못 붙였거나. 성분표는 두 장이었습니다. 하린의 말에 정문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원래 성분표 위에 메밀가루가 포함된 가짜 스티커를 덧붙였습니다. 일부러요. 그게 무슨 증거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하리는 주머니에서 두 장의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정문혁의 눈이 커졌어요. 하리는 스티커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죠. 이게 원본이고 이게 위에 붙어 있던 가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방식도 다르고 종이 질감도 달라요. 정문혁은 스티커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문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실장님은 제가 성분표를 확인하려 할 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빙하라고 재촉했죠. 그건 회의 시간이 늦어져서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하린의 질문에 정문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비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실장, 아직도 여기 있나? 부사장 오상태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상태는 할인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윤아린 씨였나? 자네가 회장님을 살렸다더군. 부사장님,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오상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안정됐네. 의사 말로는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더군. 자네가 빠르게 조치해줘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회장님은 메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비서실은 다 알고 있지 않나? 오상태의 질문에 정문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레스토랑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성분표를 잘못 표기하거나 성분표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상태가 할인을 봤어요. 무슨 말인가? 누군가 일부러 성분표를 바꿔 붙였습니다. 원본 위에 메밀가루가 포함된 가짜 스티커를요. 할인은 책상 위에 두 스티커를 가리켰습니다. 오상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게 정말인가? 직접 확인하시죠. 오상태는 책상으로 다가가 스티커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다르군. 이건 명백한 조작이야. 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해치려 했던 겁니다. 할인의 말에 비서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상태는 스티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문혁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하네. 오상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요? 할인이 반문했습니다. 오상태가 할인을 돌아봤어요. 윤아린 씨, 자네 입사한 지 며칠이나 됐나? 3일입니다. 그래, 3일. 자네는 아직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네. 이런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야. 주가도 떨어지고 언론도 난리가 날 거고. 하지만 회장님을 해치려 한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사해야 해. 경찰이나 외부 기관이 개입하면 통제가 안 돼. 오상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사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회장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회사는 혼란에 빠지고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게 회장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오상태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오상태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죠.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직접 조사하겠어요. 디저트를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포장을 만졌는지 모두 확인할 겁니다. CCTV는 확인하셨습니까? 할인의 질문에 오상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인 전이네. 그럼 지금 확인하시죠. 탕비실과 복도에 CCTV가 있을 겁니다.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상태는 할인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함께 가보시죠. 셋은 비서실을 나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65층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어요. 보안 담당자가 자리에 앉아 모니터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탕비실 영상 보여주게. 오상태가 지시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모니터에 탕비실 영상이 떴습니다.
빨리 감기로 재생되기 시작했죠. 하리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11시 10분경 배달원이 디저트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박스를 탕비실 조리대 위에 올려놓고 나갔죠. 그 후 10분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1시 23분 정문혁이 탕비실에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문혁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리대 위에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스티커였죠. 정지. 할인이 말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 속 정문혁은 손에 스티커를 든 채 박스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보안 담당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문혁의 손이 크게 보였어요. 스티커를 박스 측면에 붙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리는 옆에 서 있던 정문혁을 돌아봤습니다. 정문혁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실장님, 오상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정문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계속 재생하세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흘러갔어요. 정문혁이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를 내려놓고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상태였습니다. 보안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오상태는 탕비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리고 박스를 집어들어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박스를 다시 내려놓고 나갔죠. 하리는 천천히 오상태를 돌아봤습니다. 부사장님, 오상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죠. 부사장님, 왜 탕비실에 들어가셨습니까? 할인의 질문에 오상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러 갔었네. 무엇을요? 실장이 제대로 했는지. 오상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할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부사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네. 오상태는 인정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보안 담당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오상태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앉아있게.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부사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상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아린 씨, 자네는 태명그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나? 강도연 회장은 65살이야. 이미 은퇴를 3번이나 미뤘지. 후계 구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임원진들은 서로 물어뜯고 있어. 그래서 회장님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죽이려던 건 아니었네. 오상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입원시키려 했을 뿐이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병원에 실려갈 거고 그럼 이사회에서 회장 건강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후계자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게 부사장님이십니까? 오상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하지만 자네가 나타났어. 그 짧은 시간에 기도절개를 해서 회장을 살렸지. 예상 밖이었네. 오상태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한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하지만 증거가 있나? 오상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지 않습니까? 저 영상이 증거라고? 난 그저 탕비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야. 스티커를 붙인 건 정 실장이고 오상태가 정문혁을 가리켰습니다. 정문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실장님, 진술하시겠습니까? 누가 시켰는지. 할인이 정문혁을 봤습니다.
정문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실장,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문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상태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봤나, 윤아린 씨? 이게 현실이야.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할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안 담당자님, 할인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 백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실 복도 영상도 함께요. 윤아린 씨, 지금 뭐 하는 건가? 오상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네가 무슨 권한으로? 회장님 목숨을 살린 사람으로서의 권한입니다.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오상태와 할인을 번갈아 봤어요. 망설이는 기색이역력했죠. 부사장님, 저는 괜찮네. 백업하게. 어차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테니. 오상태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영상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회의실 복도 영상, 오전 11시부터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가 보였어요. 11시 5분경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상이 빨리 감기로 넘어갔습니다. 11시 20분경 배달원이 디저트 박스를 들고 복도에 나타났어요. 비서실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정문혁이 나왔습니다. 배달원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박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탕비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할인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봤어요. 11시 25분경 오상태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1분쯤 지나 다시 나왔죠.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정문혁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깐 멈춰서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지. 할인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오상태와 정문혁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오상태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봤어요.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야. 아닙니다. 눈빛을 보세요.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건 자네 추측일 뿐이야. 오상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장님, 할인이 정문혁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 시간에 복도에 계셨습니까? 디저트를 탕비실에 두고 나왔으면 비서실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문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계속 물었어요. 부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까? 일이 제대로 됐다고 보고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실장님, 이대로 가면 실장님만 책임지게 됩니다. 스티커를 붙인 건 실장님이니까요. 하지만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할인의 말에 정문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아린 씨, 그만하게. 오상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장을 회유하려는 건가? 소용없어. 실장은 영리한 사람이야.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지. 영리하다기보다는 겁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할인이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오상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심하게, 윤아린 씨. 자네 입장이 뭔지 잊지 말고. 파견직 신입 비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목숨을 살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자네한테 무슨 권한을 주나? 최소한 진실을 말할 권리는 줍니다. 할인과 오상태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보안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가 했어요. 정문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문혁에게 쏠렸어요. 정문혁은 고개를 들고 오상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사장님이 시켰어요. 메밀이 들어간 디저트를 주문하라고. 그리고 성분표를 바꿔 붙이라고. 회장님이 드시게 하라고. 실장, 오상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문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부사장님이 제 약점을 쥐고 계셨죠. 작년에 제가 회사 기밀을 실수로 유출했던 일, 그걸 덮어주신 대가였습니다. 정문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부사장님은 회장님이 이번만 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메밀 알레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문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오상태는 한참을 정문혁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어요. 좋아. 실장이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누가 믿겠나?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포장 박스에 남은 지문, CCTV 영상, 실장님 진술. 그리고 할인은 주머니에서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이 가짜 스티커 어디서 인쇄했는지 추적하면 주문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상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비서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할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많은 일이 있었죠. 오상태는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정문혁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내부 감사팀이 투입됐고 모든 증거가 수집됐습니다. 스티커는 오상태가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통화 기록도 나왔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언론에는 한 줄도 새나가지 않았어요. 태명그룹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완벽했죠. 윤아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돌아봤어요. 비서실 선배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집무실로 오시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킷을 여미고 복도로 나섰어요. 회장 집무실은 비서실에서 한층 위 66층에 있었습니다. 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66층은 고요했습니다. 비서실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어요. 권력의 정점, 그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할인은 집무실 앞에 서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집무실 안쪽, 큰 책상 뒤에 강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죠. 앉게. 강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강도연도 책상에서 일어나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할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65년간 수많은 사람을 평가해온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함도 있었죠. 자네가 날 살렸다고 들었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 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사 3일차 파견직 비서가 회장 목에
펜을 꽂는 게 해야 할 일인가? 회장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알아. 의사들한테 들었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지 못했을 거라고. 강도연은 목의 붕대를 슬쩍 만졌습니다. 흉터가 남을 거래. 평생 자네 덕분에 살았다는 걸 기억하게 생겼지.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강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상태와 정문혁 둘 다 자백했네.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자네가 찾아낸 거라지? 네. 왜 그랬을까? 강도연의 질문에 하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후계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욕심이었지. 오상태는 자기가 다음 회장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날 입원시켜서 건강 문제를 제기하려 했던 거야. 참 어리석은 짓이지. 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이 회사를 키웠네. 직원 수만 3만 명이 넘어. 그런데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어요. 자네는 나를 살렸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강도연이 하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가 내게 알려준 거야. 누굴 믿어야 하고 누굴 믿으면 안 되는지. 그게 더 큰 선물이었네. 하린은 강도연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윤아린. 네, 회장님. 자네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네. 비서실 차석 비서로. 어떤가? 하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사 3일차 파견직이 차석 비서. 그건 보통 5년 이상 경력자가 맡는 자리였어요. 회장님, 저는 아직 경력도 부족하고 경력은 쌓으면 돼. 하지만 자네가 가진 건 경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야. 본능이지.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게 내게 필요한 사람이네. 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생각해보게. 내일까지 답을 들려주게. 알겠습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리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하리는 그저 파견직 신입일 뿐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 하지만 지금은 회장 직속 비서가 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65층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하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들. 하린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린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계속됐죠. 사건이 있었든 없었든 회사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녁 6시, 하린은 탕비실로 갔습니다.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을 우리고 온도를 확인하고 익숙한 루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하리는 비서실 차석 비서 명패가 놓인 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층 창가 쪽 자리였어요. 파견직 때 앉았던 구석 자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햇살이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 일정표, 회의 자료, 임원진 보고서. 하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꼼꼼했죠. 윤차석? 누군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비서실장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네, 실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주요 임원 회의가 있어요. 회장님, 브리핑 자료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리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을 건넸습니다. 실장은 파일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꼼꼼하네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 회장님, 눈썰미가 정확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네. 좋아요. 이따 회의 때 뵙죠. 실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상태는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배임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죠. 정문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정문혁은 자백과 협조를 이유로 형량이 다소 감경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태명그룹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사건은 철저히 은폐됐고 언론에는 단 한 줄도 나가지 않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만 소문처럼 떠돌았죠. 회장님이 위험에 처했었다는 것, 그리고 신입 비서가 회장님을 살렸다는 것. 하리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린을 알아봤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에 집중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하린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모든 준비를 점검해야 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선배 비서들이 자료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윤차석, 여기 회장님 자리 세팅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하리는 회장 자리 앞에 브리핑 자료를 놓았습니다. 물컵도 준비하고 볼펜도 가지런히 정렬했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3시 정각.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들, 상무들, 그리고 새로 임명된 부사장. 오상태의 빈자리를 메운 인물이었어요. 5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죠. 마지막으로 강도연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시작하지. 강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목의 붕대는 이제 사라졌어요. 하지만 목 옆에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죠. 강도연은 흉터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다녔어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사업 실적, 신규 투자, 인사 개편, 여러 안건이 논의됐죠. 하리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발언, 결정 사항, 후속 조치,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어요.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강도연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할인도 자료를 정리하며 퇴장 준비를 했습니다. 윤차석? 강도연이 할인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남게.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의실에는 할인과 강도연만 남았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즘 어떤가? 일에 적응은 됐나?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들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다들 잘 도와주세요. 그래.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돌아봤어요. 자네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있네. 무엇입니까? 권력이란 건 참 위태롭다는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더 잘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안 보이게 돼. 주변 사람들도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되지.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고.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상태를 15년간 옆에 뒀어? 믿었지. 하지만 그는 날 죽이려 했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겁니다. 욕심이 커지고 조급해지고 결국 선을 넘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 강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 눈이 되어줘.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봐주고, 내가 듣지 못하는 걸 들어줘. 그리고 진실을 말해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강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할인을 봤습니다. 할 수 있겠나? 할인은 강도연의 눈을 마주 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믿네. 강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할인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할인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겠죠. 권력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할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권력이란 건 목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할인은 회의실을 나와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재킷을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죠. 입사열을 차. 비서실 차석 비서 윤할인. 할인의 하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할인은 탕비실로 갔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기 위해서였어요. 뜨거운 녹차를 우려 찻잔에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의 석양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할인은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디저트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정문역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만약 기도 절개를 하지 못했다면, 강도연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상태가 회장이 됐겠죠. 하지만 할인은 그 모든 만약을 막아냈습니다.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 옳다고 믿는 일을 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할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윤할인. 권력의 문턱에 선 윤할인. 진실을 지키기로 선택한 윤할인. 할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할인은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지키며. 탕비실 창밖으로 밤이 찾아왔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65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인은 찻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내일도 할 일이 많겠네.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어요. 비서실로 돌아가는 할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파견직 신입이었던 윤할인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비서실 차석 회장의 신뢰를 받는 윤할인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살린 건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어. 이 조직의 진실이었지. 그리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몰라. 할인은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진실과 함께